안녕하십니까, 화성당입니다. 여러분, 작년 10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화성에 대한 소식을 접했는데요. 좋은 소식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화성시에 아주 유명한 유치원들, 여러분 어디어딘지 다 아시죠? 그 유치원들이 비리가 있다고 뉴스에 나와서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뉴스 이후에 어떻게 유치원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한 곳에서 협동조합 유치원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여기저기 여러 가지 이야기만 구성할 뿐 우리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 협동조합 유치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시고 앞으로 해주시고 있는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직함을 이사장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그래도 네네. 네, 이사장님이라고. 네네, 부르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협동조합 유치원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협동조합 유치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일반 사립 유치원하고 똑같은 사립 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특징은 학부모들이 운영을 하고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대한 모든 그 기준을 만들고 학부모들이 회계도 담당하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의 기준도 잡아주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모든 걸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게 제일 큰 특징이죠. 식자재도 학부모들이 다 검수할 것이고. 네네. 그리고 그 협동조합이 아니라 일반 협동조합이 아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제가 네. 들었는데 네. 그거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이제 앞에 사회적이 붙게 되면 비영리라는 게 따라다녀야 됩니다. 반드시 이제 이익이 날 수 없는 곳이고 그 이익을 그 누구에게도 배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체에 나오는 이유는 그 사업체에 다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밖에 없고 주식처럼 이윤이 나서 일반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줄 수 있다. 그런 개념은 절대 없어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부분은 예산이 뭐 100만 원이면 40만 원, 즉 40% 이상은 공익사업에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즉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을 구성했으면 그 주사업에 만약 유치원이다. 유치원에 대한 예산을 40% 써야 됩니다. 네.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그러면 그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일을 해주는 네, 그 회사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예. 네, 저는 일단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평범한 그냥 아버님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게 되셨나요? 실은 이제 10월 중순에 동탄의 사립유치원 일이 터졌었습니다. 네. 사실 그때 제가 아픈 날이었어요. 나가는 날. 아, 그 어떤 날이냐면 제가 대표가 되는 날이었죠. 비대위 대표가 되는 날. 아, 그날 이제 열이 많이 나서 이제 해열제를 먹고 열이 떨어졌는데 네. 이제 아내가 오늘 동탄에 이제 엄마 아빠들 모임이 있는데 그 비대위가 꾸려진 것 같더라. 거기 나가서 동향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왔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아내는 애들 둘을 이제 재우고 저는 나갔죠. 네. 나갔는데 입구에서부터 벌써 이제 엄마들이 엄청 많았고 이제 뉴스 KBS나 MBC도 엄청 많았어요. 나 들어갔는데 저만 남자인 아빠는 아, 엄마들이에요. 그 센트럴파크에서 했던 네. 그거 모임 말씀이시죠? 네. 네. 처음 이제 동탄맘 카페에서 그렇게 막 모여봅시다 해가지고 네네, 주도적으로. 네. 나갔는데 이제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아내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적은 게 이렇게 네. 아직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평소에도 많이 보고를 좀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랑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아, 편이에요. 그러시군요. 일단 육아에도 관심이 있으셔서. 네. 여기 보면 네. 그날 있었던 일을 쭉 적어놨어요. 아, 적다가 네. 자 그러면 우리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름 네. 적을 사람이 없다. 신고를 할 사람이. 네네네. 직업에도 영향 없고 내 아이가 혹시 못 다녀도 어쩔 수 없는 사람. 네. 괜찮은 사람하고 네. 누가 있을까 하다가 네. 적었어요. 갖고 총대면 사람이 필요하다. 네, 진짜 대표자 써있네요. 활동의 네. 후원금 연락 회계 담당. 네. 대표자 하다가 대표자 여기 내가 됨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써있네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느 분이 그래도 대표면 남자분이 하신 게 어떨까요? 남자분 여기 누구 계시죠? 저기 구석에 계세요.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해도 되냐고. 예, 뭐 하겠습니다. 아내한테 이제 물어본다. 대표 하라는데 어떡하지? 해? 네, 그래서 허락이 된 거예요. 떨어졌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름만 빌리고 자기네들이 다 서류고 뭐 다 해준대. 그러니까 이름만 신고서에 적어달래. 그렇게 대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말 그대로 그냥 이름만 빌려줄 생각으로 했던 거죠. 근데 예, 집회를 꾸려 나가고 하고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아닌 점점, 네. 더 커져 버린 거죠. 네. 말 그대로 이제 대표격이 돼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 말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충분히 시작을 했었죠. 이해가 갑니다. 그러다가 네, 네. 저희는 이제 순수하게 집회를 시작할 때 네. 이게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부도 바뀌고 사립유치원들도 우리가 잘못했다 반성할게 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집회를 끝나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하다 보니 장기전으로 갈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쟁이라는 것과 이제 장기전을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문턱 들었던 게 내 애들 내년에 유치원 가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년에 올 애들이고 지금 당겨야 되는 애들을 어떻게 하지? 이 비리를 그대로 덮고 또 보내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낼 수는 없다 싶었죠. 그래갖고 이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 교육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처음에 공동육아가 인터넷에 네. 뜨더라고요. 네. 공동육아 이거 정말 좋다. 당연히 부모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거지. 네. 엄마의 몫도 아니고 아빠의 몫도 아니다. 그렇죠. 같이 키우기는 게 공동육아더라고요. 근데 이 동탄은 신도시 특성상 엄마 아빠들이 맞벌이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공동육아라는 것은 엄마 아빠가 항상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럼 뭐가 있지 해서 찾아보니까 협동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공동육아 체제의 교육관념을 심고 있으면서 외부 힘을 좀 빌려서 엄마 아빠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협동 어린이집이 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되게 많았어요. 네, 사례가. 네, 네. 그래서 모토로 사무소도 있고 뭔가 제가 기준이 있으니까 법 체계도 있고 근데 어쨌든 유치원 때문에 시작한 싸움이잖아요. 유치원 한번 보자. 협동 유치원 해보자 했는데 없는 거예요. 네. 어떤 사례도 없고 모토도 없던 거예요. 네. 그러면 뭐를 준비해야 되지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회적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공부를 했죠.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치원을 차리려면 유치원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유아교육법, 그다음에 급식법, 공부 많이 하셨겠네요. 고등학교법, 사립학교법 계속 공부하세요. 낮에는 일하고 네. 퇴근하고 와서 비대위 하고 그다음에 비대위 끝나고 집에 와서 애들 재우고 공부했던 거예요. 공부하시고. 이렇게. 사회적 법력정보센터라고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 네네. 거기서 이렇게 더 넣으면 대통령령이 뭐냐? 대통령도 뭐지? 이 조례는 또 뭐야? 계속 찾아보니까 그냥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아, 그게 보름 정도 공부를 하고 10월 말쯤에 제가 기획안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유치원을 차려보겠다. 그냥 기획안을 그냥 만든 것뿐이에요. 네. 딱 올렸는데 마침 공공시설에 임대법이 통과를 했다고 화성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연히도 네. 전화. 지금 기획안 올리셨던데 그러면 제일 문제되는 게 유치원에 있어서 건물이지 않느냐. 네.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빛을 내서 못 지어요. 네. 땅과 자기 토지가 자본. 다 있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유치원을 차릴 수 싶지만 돈이 없으니까 못 차려요. 원래 사설도 보고 사설 유치원 임대 매매 들어온 거 봤는데 감당이 안 되네. 몇십억씩 하니까. 하니까. 예. 협동조합으로 모아서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화장실에서 전화 와서 공공기관을 한번 알아볼 테니 빨리 단체를 만들어 봐라. 그때부터 시작했었죠. 그래갖고 2달여간 후보지도 선정되고 그다음에 저희 발기인도 모으고 설립동의사도 모아서 막 정관도 작성하고 막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12월 말에 도저히 장소가 없다. 장소가.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있는데 안 주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고 네. 유치원법상 그 시설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천정고 높이, 그다음에 어른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아야 되며 비상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급식소가 어떻게 정해져 있어야 되고, 몇 명 이상은 규모가 얼마 있어야 되고, 몇 명 규모에는 유치원 놀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게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US설이 반경 몇 킬로에 없어야 되며, 뭐 공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법들이 다 있어요. 그거에 맞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주저앉아갖고 해산합시다. 그래서 다 해산하고 3명이 남았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3명이 해산하기 전에는 몇 명이었나요? 그때 24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발기인 설립 동의자와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겠다는 네. 이제 지지자들 네. 갖고 그러고 있었는데 다 뿔뿔 흩어졌죠. 3명만 남고 공동육아 해볼까요? 어떻게 그게 해야 혹시 그 인터넷상 카페가 좀 닫혀 있을 그때인가요? 네, 이제 그때 전입니다. 그 전. 아, 그 전이에요. 그 전.
그래서 저도 연락을 해보려고 많이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 연락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잠정적으로 좀 멈춰 있는 느낌 네. 그런 걸 좀 받았어. 이제 그때가 어땠냐면 이제 12월 말부터 1월 초 사이였어요. 네네. 목동하고 이제 문제가 생겼던 때로 어. 12월 25일 날 출근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잠깐만 기다려줄 수 있냐고. 어. 예, 뭐 때문에 그러시죠? 지금 한 번 더 장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만 기다려요. 제가 뭐라 했냐면 저희가 2달 동안 기다렸다가 받은 답변이 없습니다였습니다. 만약 또 기다릴 수는 없으니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월 2일까지만 기다려달래요. 네. 1월 2일까지. 네, 뭐 일주일 기다리나 2달 기다리나 똑같겠죠. 그런 마음을 기다렸어요. 그냥 네네. 세 명한테도 남은 세 명한테도 그냥 뭐 기다려달라는데 한번 기다려보시죠 하고 뭐 어차피 그래도 뭐 방법 없겠죠 하고 받았어요. 거의 자포자기였거든요. 1월 2일 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아 장소가 생겼대요. 어.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화성시와 교육청이 장소를 같이 마련한 말이에요. 아. 수배를 같이 네, 해보고. 그 장소가 어디냐고 하니까 이음터 이제 목동 이음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화성시는 없다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있다고 하냐 하니까 그 말인즉슨 토지는 교육청 거고 네네. 화성시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대법이라고 해서 주인이 2명인데 그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받아가면서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임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법칙이 걸려서 자기네들은 못했는데 그 법이 이제 행안부에 의뢰를 하니까 된다. 아. 너네는 상관없다. 왜냐면 사회적협동 이제 공공기관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윤을 내지 않기 때문에 된다라는 공문을 오자마자 너네 그 공간을 줄 테니 시도를 해라.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목동에 이제 불이 붙은 거죠. 뭐냐 도서관 들어오겠는데 너네도 왜 들어오냐 이렇게 됐는데 실제 그 여기 동탄 중앙이음터에 1층에 거기에 사회적 협동조합 내지는 협동조합 유치원으로 하려고 하던 계획들이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예, 예전에 네. 그 계획을 처음에 가지고 시작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가 근데 일반인들한테 위탁이 됐나 뭐 그래서 거기가 자리만 잡아놓고 다른 분한테 넘어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네. 보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시는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금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이고 충격이겠죠. 예, 예.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고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조금 시간적으로 이제 여유를 좀 가지고 진행이 됐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도 그걸 공감하는 게 이제 네,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생각했던 게 거기가 무슨 자리예요 물어보니까 저는 사실 그 이벤트만 줄 수 있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예, 거기가 뭔지 면적은 얼만큼 네, 되는지 네, 네.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때부터 서류 계속 네. 적고 발기모고 했던 네, 거죠. 네, 네. 그런데 갑자기 들려서 이거 댓글 봤어요. 뭐 글 올랐는데 난리 났어요 이러더라고요. 카페고 어디고 난리가 네, 났대요. 네. 뭐 일하고 있는데 보중에 보니까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도서관이 없어진다. 네네. 너네 왜 들어오냐 들어오지 마라. 무슨 정신이냐 아이들이 환영받을 줄 아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화성시나 교육청도 그 누구한테 우리한테 거기가 도서관 자리였고 규모가 어땠고 몇 층이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전화를 했죠.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원래 도서관이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거기 도서관을 옮기고 너희가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협의가 됐냐?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 받아서 계속 얘기를 했게 되는 거고 댓글을 봤을 때는 이제 도서관이 없어진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을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죠. 도서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똑바로 확인하시고 제발 댓글 달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또 화성시에서 뭐 글이 올라왔는지 도서관이 축소된다더라. 도서관 축소된다는 얘기 없습니다. 저희도 들은 바 없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다시 얘기해 주세요. 또 막 댓글 오다 도서관이 옮긴다더라. 이제는 이제 맨 처음에 도서관이 없어진다고 해서 저희를 싫어하더니 도서관이 축소된다고 해서 또 싫어하다가 도서관이 옮긴다 해서 애들이 어떻게 2층까지 올라가냐 너네 싫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와전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관계를 맨 처음에 확인하지 않고 그런 댓글들이 계속 어느 특정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댓글 남기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선동에 그 휘말리게 되는 거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발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실 2차적인 경고를 했어요. 그전에는 1차적으로 계속 댓글로 부탁드리다가 2차적으로 뭐라 했냐면 댓글 수준이 너무너무 네네, 어마어마했어요. 점점 심해졌죠. 사실관계 똑바로 확인하시고 이 비대위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지 마시고 조합원들에 대해서 제발 거의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지 마셔달라. 출자금이 뭐 어떻게 사용한다더라. 그다음에 뭐 귀족 집단이라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정말 정중하게 2차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어느 사이트에도 그런 글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잠잠해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신문에 집회 반대가 왔더라고요. 안타깝죠. 이해관계 문제인 건 확실히 알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도서관을 기다렸고 그다음에 절망했던 사람이잖아요. 왜 도서관이 없어져? 했더니까 안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른 부류는 그냥 저희가 싫은 거예요. 너네 들어오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들어오냐는 거예요. 유치원 그 주변에 많고 많은데 동탄 일이 안타깝긴 하지만 너네가 왜 거기서 하지 여기 와냐. 그 부분들이 혹시 유치원 연합회나 이쪽하고 연관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아닐까요? 네, 제 그 부분은 생각도. 그 확증은 없으신 거고. 네, 그거는 좀 조심스러워서 조심스러운 예, 부분. 얘기는 못 드리겠고 네. 사실 저도 비대위 활동하면서 한 50명 가까이 되는 엄마 아빠들하고 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하는데 근데 뭐 심증도 있고 물증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확증이 아니니까 왜 이렇게 선동하십니까? 너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자극할 수도 없고 자극해서는 안 되는 지금 상황이니까 그냥 조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님의 지금 현재 상황은 그건 이제 뭐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뭐 행정적이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행하는 것 자체는 뭐 이상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런 마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좀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지 이런 좀 오히려 관심을 더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참 문자도 좀 나쁜 문자도 많이 받고 네네. 힘드셨겠어요. 저한테 전화 온 사람도 많았어요. 왜냐면 발기인이나 설립동의자 구합니다. 뭐 청입총회합니다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제 번호를 항상 적어놓거든요. 네네. 그 번호를 보고 일하고 있는데 수시로 전화 문자 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냐 제정신이냐 너 여기 왜 들어오려고 하냐 아이들이 환영받을 줄 아냐 왜 도대체 협의도 안 되는 걸 너네는 받았다고 이렇게 좋아하냐부터 시작해서 전화로 또 들어오지 마세요. 도대체 왜 들어오시려고 하는 무슨 생각이세요?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상처도 많이 받고 속상한 건 사실이에요. 저도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흔들려 버리면 저 믿고 지금 같이 따라온 사람들과 그다음에 추후에 들어올 사람들 아이들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해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을 잡고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가령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네. 그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이 졸업해가지고 어린이 뭐 도서관에 다니는데 네. 2층으로 옮겨졌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네. 좀 불편한 부분들은 생기겠지만 이걸 위해서 좀 양보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된다라고 부모님들이 느끼실까요?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네. 그 이제 개인적인 네네. 생각이지만 제가 만약에 그 목동 주민이라면 자세한 사항을 알고 나서 그렇게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유치원을 보내본 엄마인데 그런 비리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듣고 정말 뭔가 없을까 생각했던 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주도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1층에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애가 1층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걸 2층으로 간다. 그거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가 그쪽 분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제 생각은 사전에 주민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토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은 이후에 결정이 났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기뻐하실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통보식으로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하- 문제. 그럴 수도 있고 네. 이제 저는 음모론 쪽으로 이제 생각을 네, 네, 해보자면 네. 의도적으로 그걸 방해하는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첫 번째고 네. 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활성화됐을 때는 유치원들의 그 굉장히 생존권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람들이 생존권 타격을 받을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하나 가지고는 그렇겠지만 한두 곳들이 이렇게 생기다 보면 이제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유치원을 다들 그런 좋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 공공기관이라고 봐야 되는 네. 거거든요. 네. 준 공공기관에 그렇죠. 예. 해당되는 곳에 내 아이를 맡겨서 하고 싶지 그거를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맡겨가지고 아이들을 맡겨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 할 거거든요. 그 시작점이 지점이 되는 거죠. 그 지금. 부모들 마음은 똑같겠죠. 네네. 그러니까 부모들 마음이 아니라 저는 지금 봐야 되는 거는 그분들의 향후에 그거를 어떻게 그럴 음모가 있다면 내지는 그걸 싫어하는 분들의 마음은 그런 것들이 확산되는 걸 좀 막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그렇겠다. 해보는 거죠. 유치원 사립 유치원 입장에서는 혁명이죠. 네, 사회적으로 저희 성공이죠. 이 동탄뿐만 아니라 한국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이건 그런가요? 정말 아예 처음인가요? 유치원 예, 자체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서울에도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원래 거긴 유치원이었고 네네. 협동조합 운영하다가 이제 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다시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하는 추세인데 우리보다는 개원이 빨라요. 원래 그래요? 있었던 곳이니까 네네네. 뭐 그런 데도 있다고 하는데 뭐 다들 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처음인 처음이라고 거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네. 굉장히 큰 더구나 이제 그 실제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움직이셨기 네.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그 파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협동조합이거든요. 이제 그런 방향도 있지만 목동 주민들의 그 말씀으로는 일단은 그 이음터 때문에 그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게 100이라면 네네. 일단 유치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7, 80으로 내려간다. 그렇다면 이제 본인들한테는 큰 손해고 그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언론에 갑자기 나온 건이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목동이 아닌 곳은 시에서 좀 권해주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거기만 콕 집어서 하라고 하신 아, 거죠? 그게 위치는 다른 네, 곳들. 목동은 저희가 5번째로 제안을 받은 곳이에요. 네네. 아, 저희가 11월 초부터 계속 화성시에 제안 받았던 장소가 4곳 정도 있었어요. 네네. 네. 그리고 거의 12월 중순까지 한 곳으로 압축됐었어요. 여기가 될 것 같다. 아, 여기가 거의 확정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마지막 받은 건 안 된다 하고 그 다음에 받은 거예요. 이런 사실관계가 너무나도 확인되지 않은 게 많아요. 그 댓글 자체가. 네. 너네 왜 대뜸 여기 들어왔냐? 아무 데도 안 하고 그러지 않았냐? 딴 데 많다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많이 받았습니다. 제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다. 네네.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가령 이제 옮길 수 있는 곳을 알아봤을 때 옮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옮겨가지고 여기가 나중에 잘 되면 목동 주민분들께서 얼마나 아쉬워할까 저는 그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좋은 유치원을 보내려면 그렇죠. 목동에 살아야 멀리까지 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건데 그 반대편 면은 안 보시고 지금 일어나는 요 상황들만 가지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도 조금 넓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 이사장님께서도 장소에 대한 부분들은 시하고 다시 한번 굳이 이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소는 얼마든지 지금 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좀 알아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한번 물러서는 형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목동 주민들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우리한테 있는 게 낫지 왜 그게 이러냐 이런 생각들 조금 지금은 보시고자 하는 관점으로만 계속 보시다 보니까 주변을 둘러볼 여력이 없이 공격만 계속 하고 계신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제가 그 시위를 봤는데 네. 애들까지 나와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시위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이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큰 뭐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걱정 많이 됐어요. 그 시위에 대해서도 참 뒷말이 많았던 게 네. 네네. 버스 대절하고 뭐 이랬다고 하던데 너네 뭐
버스 대절 거기서 대준 거 아니냐 음모론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위 자체만으로도 주변에서 음모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 다 듣고 제가 모르는 시위였고 집회였기 네. 때문에 시위했는가 보다. 그래서 음모론이 어떻고 간에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구나. 왜 목동 분들이시면 버스가 올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오긴 했는지 그런 사실은 몇 확인된 인 거예요. 아니 버스 대절했었대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하는 말이 그런 댓글이 들어오니까 아니다 우리 아파트 주변에서 돈 모아서 버스 대절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사실을 몰라요. 누가 사실인지 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댓글 달아서 야 너네 어디서 버스 대줬고 버스가 얼마인데 돈이 어디서 나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심각한가 보다. 심각하구나. 네. 말씀하실 때 제가 이사장님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생각한 것보다 많은 공격도 받으시고 사실은 직장생활 하면서 애들 키우시면서 쉬운 일 아니실 텐데 어떻게 한편으로는 아직 그만둘까?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만도 할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아니요 안 들어요. 그건 전혀 안 되고요. 어. 오히려 아내랑 저랑은 결혼했을 때 지금까지 와서 보면 지금 단합력이 최고조일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으로 이거 어떻게 보면 큰일이에요. 엄청 네, 엄청 큰일이에요. 이 큰일을 가지고 주변에 그 하나하나까지 감정을 다 소모해가면서까지 신경 쓴다면 못해요. 못할 거고 당연히 신경은 써야 되겠지만 그거를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큰 단절 하에 진행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좀 의지는 더 굳건해지죠. 네. 멋지세요. 네. 비대위 할 때도 참 많은 댓글 원장들 댓글 많이 봤거든요. 댓글 네. 부대들 원장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보면서도 TV에만 보던 그 연예인들의 그 댓글 사건들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내용이 쌓였죠. 네네. 아니 그거는 많이 힘드셨어요. 저도 비슷한 걸 한번 사이버 테러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런 느낌은 저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서 느낌이 많이. 그러세요?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속상한 거를 느끼면서 좌절이 아니고요. 뭐라 했냐면 그래? 그럼 너네들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내가 공부를 해볼게 해서 내가 유치원에 유자도 모르는 사람이 유치원을 차리려고 이 생각까지 했는데 다른 법 공부 못하게 해서 사이버 테러법, 사이버 명예훼손죄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네. 여기 다 걸리는 게 있네. 그래서 캡처 다 하고 다 모아놨어요. 진짜 다 모아놓고 마지막 경고했는데도 부탁을 드렸는데 똑같이 나온다면 그래 나도 똑같이 해줄게. 이런 생각까지 했던 거죠. 네. 너네가 누군지 내가 다 지목해줄게. 연예인들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뭐 전혀 감안하지 않겠다. 네. 뭐 이런 네. 얘기잖아요. 저는 점점 확고해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오히려 공격을 당하니까 점점 근데 확고해지는 거죠. 공격 당하실 때 막 공격보다는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네, 맞아요. 네. 준비는 해놓되 그 네. 준비된 거를 발사하는 게 아니고 준비해놓고 얘기를 부탁드리는 거죠. 네네.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그다음부터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네. 안고 다니게 네.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조용하시네요. 되는 거죠. 이게 내공이 있으시고 네. 뭔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 있게 잘 봐주실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드는 아버님이시네요. 지금 당장이야 100명인데 네. 이게 잘 돼서 지나가면 졸업생이 또 들어올 거고 그쵸. 졸업하고 다른 생이 들어올 거고 네. 이게 잘 되면 다른 데서도 붐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100명이라는 그 한 수치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는 그 100명이 몇만 명이 될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그러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협동조합 유치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좀 몇 가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자금이 500만 원이나 돼서 네. 귀족 유치원이라는 얘기를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500만 500만 원.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500만 원 몇 분이 내셔서 그걸 운영하시는지. 이게 조합 출자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발기인들과 설립 동의자들이 이제 서류 접수하기 전에 내는 돈과 법인으로 인격이 나고 승격이 나고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돈과 그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발기인들만 모은 돈이 출자금으로 명명이 되고요. 이 출자금이 이제 법인으로 승인 나면 다시 조합원들을 모아서 되는 거죠. 출자금으로. 두 번을 모아야 되는 거죠.
지금 출자금은 초기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이렇게 경관에 보면 초기 출자금의 30% 이상을 개인이 부담할 수 없어요. 말 그대로 만약에 100만 원이 출자가 됐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 500만 원에서 500만 원 하고 싶어 이게 되는 게 아니고 100만 원에 30%, 나는 30만 원밖에 출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최대. 사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초기 출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낼 수 있는 돈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것은 자연히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 의미가 아니고 출자금에 대한 규모를 지정할 때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그렇게 나눠진다. 그러니까 전체 그 출자금의 30%를 개인이 이상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두 사람 있고 보다도 사람들이 많아지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퍼센티지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네네. 저희가 출자금을 만약에 1인당 10만 원씩 해서 10명이 모이면 100만 원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인가가 끝나고 조합원을 모을 때 조합원 출자를 할 수 있는 규모가 30%를 넘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200만 원이 있어도 200만 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30만 원밖에 못 줘요. 총 출자했는 금액의 30%만큼 출자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사장님께서 한번 다시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시점에 어쨌든 그거는 네. 제가 마치고 네, 한번 다시 나중에, 얘기를 네. 하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들은 이게 그 시작됐던 유치원 비리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게 개선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계신지 그걸 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원래는 사립유치원이 가장 빨리 개선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학부모 운영회가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공립은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립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실은 의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 운영회를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구성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안 해도 큰돈이고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니 말 그대로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걸 만들어 보는 거죠. 말 그대로 학부모 운영회를 크게 보는 거죠. 말 그대로 회계도 학부모들이 관리하고 유치원에 대한 교사나 원장 채용도 학부모들이 관리하고 당연히 식자재, 애들 먹거리, 간식거리도 다 학부모들이 관리하는 거죠. 네. 통학버스도 역시 학부모들이 관리하고 네. 이런 것들이니까 내 애가 다니는 곳에 내가 몸담고 주인의식으로 있는 곳인데 그 어떤 비리를 저지를 수 있겠어요? 절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선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출자금 얘기로 잠시 다시 다시 돌아가면 돌아가면 그 500만 원이 제가 공부하기로는 장소 만드는 유치원을 만드는 그것까지 포함이라서 화성시에서 일단은 2흉터 1층으로 결정해줬기 때문에 그 출자금이 조금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출자금은 사실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뭐 500이 다른 뭐 개인 계열로 다 다를 거예요. 이게 높은 금액이다 작은 금액이다. 근데 그 건물에 대한 비용을 만약에 저희가 임대를 받지 않고 한다 그러면 네. 우리가 새로 만든다 그러면 2천만 원씩 넘습니다. 예. 뭐 네. 200명, 300명이 모이면 좀 작아지겠죠. 그 뭐 비용이. 화성시에서 거기를 쓸 수 있게 해줘서 500이 된 네, 건가요? 네. 그래서 공공건물 그 규모에 네. 리모델링을 하려면 평당 얼마의 리모델링비가 잡힙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산이 나오겠죠. 얼마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학버스를 외주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거를 할 거예요. 왜냐면 교육이 좀 달라서 네. 항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통학버스도 우리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시설, 그다음에 공조시설, 급식시설, 미세먼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했을 때 500이 제일 적정 수준으로 나왔어요. 원래 700까지도 올라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조합을 운영 못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정인 금액을 찾아갔던 거죠. 원래는 100으로 시작했었고 뭐 2천까지 생각 나오다가 건물 받는다니까 또 낮아졌다가 우리가 그래도 공모 사업이 있으니까 뭐 조례 같은 데 보면 공모 사업들이 많거든요. 화성시나 교육 쪽에 여기 지원해보고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거 계산해보고 시설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거 지원해보고 하다 보니 이제 500이 된 거예요. 최종은 결정된 사항인가요? 네, 정관으로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러면 그거 말고 이제 월로 내는 비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월 조합비. 월 조합비는 얼마인가요? 월 조합비는 10만 원. 월 10만 원이다. 네, 직원도
상관없이 무조건 다 내는 거예요. 조합원이면 월 조합비 10만 원씩. 자, 그럼 월 10만 원을 내고서 식비 7천 원으로 측정된 금액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7,000원은 처음 이제 설명회 때고 네네네. 이제 세부 예산안과 저희 견적서 받고 다시 네네. 진행했을 때는 네. 5,000원도 충분하더라고요. 어... 7,000원이면 그냥 밥이 남아 돌아요. 음식이 남아 돌아서 안 되겠다 하더라고요. 저희 견적 받은 업체에서. 보통 사람 유치원이 1,500원에서 2,500원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놀라서. 5,000원도 아마 너네들 남을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남아서도 안 되니까 너무 많이 남으면 안 되겠는데 또 이제 우스갯소리를 저희 나오고요. 남으면 그 좋은 음식인데 우리 엄마들한테 네. 뭐 얼마 해갖고 팔아서 이 돈 또 딴 데 씁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시락을 네, 팔거나.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원어 모집 대신에 그러면 조합원 부모 조합원 모집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죠? 예. 아, 그러면 유치원 자녀가 없어도 없으면 들어갈 일이 없죠. 매달 10만 원씩 낼 이유가 없어지는. 가서 밥 먹으면 안 될까요? 오셔도 되죠. 네. 네, 아까 그 저기 차량 말씀하셨는데 차량을 1동탄까지 다 이렇게 네, 하시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너무 조건이 좋지만 제가 만약에 우리를 보낸다면 너무 멀면 거리가 너무 멀면 또 불편한 상황이 네.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테두리를 꺼봤어요. 네. 이제 1동탄 버스 따로, 2동탄 버스 따로 해서 테두리 껐을 때 음, 센트럴파크 교차 지점까지 어, 그 둘레가 동탄 일신도시는 최적의 조건이고요. 네네. 최고 20분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네. 동탄 이신도시는 어차피 중간이니까 교체고로 다 되더라고요. 네. 네. 30분 이상 걸리면 애들이 힘들죠. 그렇죠. 내 차도 아니고 네. 버스인데 20분 되는 그 반경으로만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확정된 거. 네, 일단 언제부터 지금 계획이신가요? 계획이라기보다는 이제 확정된 거는 3월 4일 개원이고요. 아 그래요. 3월 첫째 주 개원입니다. 아, 그러면 내년. 공동육아 인원을 모집한다는 것이 유치원에 들어갈 친구들 모집하는 건가요? 그게 네. 제가 이해가 좀 안 네, 가서. 공동육아와 유치원은 완전 별개입니다. 어, 별개 진행하는 체제고 단체고요. 공동육아도 역시 제가 준비하고 있지만 아, 공동육아는 올해 3월 4일에 네. 개원하고요. 네. 지금 벌써 아빠들하고 다 모여서 리모델링하고 거기 테두리에 펜스 쳐주고 애들 놀 수 있게 해주고 텃밭 지금 갈고 있고요. 장소가 어디인가요? 장소 오산에 그 아, 큰말길이라고 있어요. 거기 세교역 근처거든요. 네. 네. 원래 동탄이나 화성 주변으로 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네.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이제 좀 외지지 않다 보니까 차들도 너무 많이 다니고 애들이 좀 놀 수 있어야 되고 뒤에 산도 좀 있어야 되고 해서 원래 이 동네를 갔어요. 이 네. 동네가 제일 좋거든요. 네. 근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금액이. 왜냐하면 공동육아는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네. 시든 어디든 그 지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100% 학부모 부담이거든요. 지금 금액도 부담되긴 하는데 참 그 교육관에 대한 관념들이 맞다 보니까 네. 다 잘 모여서 몇 명 정도? 지금 8명, 어, 8가족이 있고요. 어, 그 중에 일부분은 저희 지금 협동조합 유치원 준비하는 사람들도 어, 네. 공동육아 시작했는 단체 부류는 협동조합 네. 엄마 바르고요. 어, 그다음에 그 위에 주변 사람들은 원래 협동조합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협동조합 유치원을 준비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공동육아를 하고 계시면 유치원이 오픈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오실. 네, 이제 저희가 공동육아를 하는 이제 목적 중에 하나는 1년을 버텨야 되잖아요. 네. 1년을 뭐 보낼 데 없는 사람들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버텨야 되는데 그냥 가정보육이나 뭐 순놀이 유치원이나 뭐 순놀이 학교 이런 데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힘들어요. 뭐 공동육아라는 게 서로 돌아가면서 아이를 품앗이처럼 키우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시작할 유치원은 사실 교육관이 상당히 특별합니다. 그 달라요. 일반 사립 유치원과 누리과정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갈 거예요. 네. 네. 벌써 그렇게 짜졌고 교육에 대한 기획안도 벌써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아무도 안 해본 거니까 이게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지 무엇이 좋을지 나쁠지 몰라요. 네. 그래서 공동육아를 하면서 그걸 같이 접목시켜서 네. 1년 동안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좋은 거 나쁜 거 계속 개선해 나가고 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네. 아, 이렇게 시작되면
거기 서로 들어가야겠다고 하는 조합원 되시고자 하는 사람들 줄을 서겠는데요. 그렇죠, 좋죠. 그럼 예. 거기서도 또 추첨을 하고 다른 유치원 뽑을 때 왜 추첨에 당첨되면 혹시 그 장면 보셨어요? 네. 당첨되면 엄마들이 정말 엄마를 눈물을 흘리고 소리 지르고 환호성 지르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시겠네요. 네, 사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네. 왜냐면 넉넉해야 되고 풍족해야 되는 유치원 TO가 여기 들어가야 돼. 내가 줄을 몇 번을 서야 되고 애들을 휴가를 내면서까지도 몇 시간 기다려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됐다고 해서 소리 지르는 것 자체가 이건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가 그거 해봤어요. 하루에 4군데 추첨을 애 한 명 없고서 해봤는데 마지막까지 다 떨어졌어요. 근데 또 대기자를 뽑거든요. 네. 대기자에 마저 떨어진 거예요, 4군데. 마지막에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왠지 애가 대학에 전부 다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아니 한 학기 등록금으로 보면 대학교보다 더 비싸요. 근데 거기를 됐다고 신난다고 소리치는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카드도 안 되고 하니까 목돈으로 보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진짜 획기적이어서 만약에 한 해라도 이제 성공적으로 되면 다른 쪽에서도 우리도 해볼까? 일단 화성 내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소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아주 제가 바라는 목적 중에 하나고요. 네. 좀 다행스럽게도 좀 먼 지역에서 네. 제가 이걸 시작할 때쯤 연락이 왔어요. 거기가 제주도인데요. 아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 네, 다녀오신 이번에 제주도 거구나. 가서 이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강연을 조금 하고 왔어요. 네. 많이는 모르지만서도 네. 유치원을 어떻게 설립해야 되고 아,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어떻게 해야만 문제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강연을 하고 왔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례로 퍼졌으면 좋겠어요. 제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디 하남시인가 거기도 지금 되게 힘들어하던데 하남시도 그렇고 파주도 연락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정관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계획서도 보내주고 하면서 아 우리도 건물이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요. 네. 계속 퍼지면 좋죠. 이게 사회적 기업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이사장님이시니까 이게 향후 관심 있어 하는 협동조합들이 생겨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연합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 네 맞습니다. 앞으로 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뭐 시뿐만 아니라 어디 지금 뭐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딱 한 집단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는 그 부분들은 다 환영받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잘 되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이 110명 그- 결정이 된 건가요? 네 인가받을 수 있는 인원의 최대는 아, 110명이고요. 네. 저희가 거기에 급식소를 설치하고 학급을 나누고 그다음에 유의실 같은 거, 사무실 같은 거 만들고 나면 아마 최소 한 85명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 그럼 지금 전체 출자금의 규모가 한 5억 가까이 예, 5억 정도 될 되는 거예요. 예. 거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완전히 잡혔다고 봐야 네, 되겠네요. 지금은 네. 틀은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네. 검토 단계에 있어요. 지금 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이 서류 접수 들어가기 전까지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정말. 네, 연령별로 나누어서 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요? 연령별로 반이 나눠지죠. 나눠지는데 이제 저희가 교육관념이 조금 다른 게 연령 통합에 대한 교육까지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장애 통합반이라고 해서 장애 아들 받아서 같이 할 것까지도 지금 목표로 세우고 있어요. 네네. 자폐아 정도나 너무 중증 장애 아들은 당연히 특수교사를 거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힘들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통합 운영까지는 생각하고 네. 있어요. 너무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 제외하고는 네. 다 밖에서 하는 교육이에요. 저희는 다 그렇게 짜놨어요. 텃밭도 다 구해놨고. 미세먼지가 근데 좋은 날이 별로 없어서 2018년도 저희 이제 교육소위원회, 뭐 시설소위원회, 회계소위원회, 기획소위원회 다 꾸려졌어요. 거기서 이제 시설소위원회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잡았는데 2018년 기준으로 저희가 잡은 기준 수치로 봤을 때 일주일에 3회에서 3.5회까지 나갈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주말은 빼고 괜찮은 수준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치적으로 문제가 된다. 또 저희 또 조합원 중에 또 그쪽 수치에 예민하신 예민하신 게 아니고 거기에 또 전공가 아, 계세요. 네, 전문가분들이 예, 계시는구나.
있다 보니까 그분하고 다 얘기돼서 이 정도 수치면 애들이 나가도 괜찮아요. 이 정도 수치면 국가적으로 네. WTO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할 때가 3.5명 정도. 네. 그 이외에는 반 남은 거기에 애들이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하고 그 이외에는 다 밖에서 뭐든지 다 밖에서 비 오는 날도 우비 쓰고 나가서 비 오는 거 보고 눈 오는 날 나가서 그냥 우비 쓰고 나가서 애들랑 놀고 그냥 흙 만지고 놀고 산에 가고 그냥 산 짝대기 들고 다니면서 애들 놀고 플라스틱 장난감은 저희는 거의 안 쓸 거예요. 네네.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것보다 이런 것도 당연히 좋지만 저희 원비를 아마 조만간에 발표를 할 거예요. 사람 유치원들 바깥 뒤집어질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돈이 나가요. 그 원비를 받아도 지금 정말 싸다 이러는데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시면 어떠시겠어요? 네, 궁금하네요. 아까 그 조합비가 10만 원이었잖아요. 네네. 10만 원은 조합원들만 다 내는 거예요. 네. 근데 유치원에 다니는 사람은 얼마를 더 내냐면 10만 원만 내면 돼요. 거기에 그러니까- 플러스 10만 원만 네, 더 그러니까 내면 한 달에 20만 원만 부담하면 아이가 네. 유치원에 다니면서 그게 다 케어가 다 가능하다는. 네, 통학버스 비용도 그는 선택을 주려고 그냥 만 원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추가해서. 왜냐면 통학버스 타는 사람도 있고 안 타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타다 안 타다 무조건 안 받겠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분란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두다 보니까 만 원 고게 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치원에서 받는 원비는 어느 정도가 지금 되고 있나요? 이게 그걸 얘기하게 저희 원비는 방과 활동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몇 시에 그러면은 일단 정규 활동은 4시 정도에 마칠 생각이고요. 와 좋네요.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는 네. 7시에서 8시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감이 잘 안 오는데 저는 좀 오래돼 가다 보니까 네, 유치원 원비를 어느 정도 저는 내셨어요? 그러니까 석 달을 그걸 매달 낼 수 없고요. 네네. 석 달치를 한꺼번에 카드 없이 내라고 하셔서 저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20에서 150 그 사이로 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뭐 영어 특강비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 정도로 목돈으로 냈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그냥 무조건 20 끝. 뭐 추가 비용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영어도 해주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조금 다른 게 그 사전 학습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영어를 만약에 이제 주변에서 해달라고 하면 영어를 어떻게 할 거냐면 밖에 나가서 밖에 사물로 그냥 노는 거예요. 남으면 틀이라고 얘기하고 굳이 애들을 앉혀놓고 교재를 사서 이게 영어야 틀이야 뭐 에어야 시저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놀면서 학습하는 거죠. 모두지 다. 그런 식으로. 그런 계획은 지금 잡혀 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겠다, 무조건 다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원하면 저희는 할 수 있다 말씀이시죠? 말하자면 조합이에요. 조율을 해서 절충점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의 관념이 이러니까 너네 따라와 이게 아니고 우리 관념이 이렇고 너네 관념이 이러면 그래 알았어 절충점 찾아가자. 이렇게까지는. 그러면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네.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소통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소통을 할 예정이 아니고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선생과 교사, 원장과 학부모들은 그냥 평등한 거예요. 우리는 너네한테 돈을 줬으니까 교사 너네들 내 애를 책임져가 아니고 나도 조합원이고 이 사람도 조합원이에요. 같은 다 평등이기 때문에 소통을 하겠습니다 하고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학부모 운영위원회랑 소위원회랑 또 다른 개념이에요. 학부모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학부모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 소위원회는 저희같이 발기인이나 초창기 멤버들이 교육, 그다음에 시설, 기획, 회계 네. 벌써 딱 체계를 뿌려나가서 이런 기준을 잡아주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영어 좀 고쳐주세요. 영어 좋은 거 같네요. 박수 쳐주고 이런 같이 가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울질을 하는 관계가 아니고 네. 같이 가는 관계. 조금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이해가 좀 안 가요. 어떻게 원장하고 학부모하고 동등할 수 있는지 그 분위기가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턱이 좀 있었던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 감이 전혀 안 와요. 네, 그게 공동육아와 협동 어린이집을 네. 접하다 보면 거기에 네. 대한 공부를 하고 동영상을 보다 보면 정말 평등합니다. 그게 제일 첫 시발점이 원장님, 이사장님 이렇게 안 불러요. 그러면 별명을 부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네. 애들한테 아빠 별명 뭐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빠는 똥쟁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똥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어떤 사람 별똥별, 하늘님, 뭐 달님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평어를 써요. 아이들도 선생이나 학부모한테 안녕하세요가 안녕 똥쟁이, 안녕 별똥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평화부터가 스타트가 다르기 때문에 아메리칸 스타일인 것 네, 같기도 하고. 다르기 네. 때문에 원장과 교사와 학부모들은 어, 평등할 수밖에 없고 네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부모들이 교사와 원장을 고용한다고. 네. 원래 고용권은 원장에게 있어요. 교사 고용권은. 근데 조합법에 의하면 조합원은 그 조합 운영하는 사람들이 뽑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이 뽑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여기 계획에 보면 5월쯤에 조합원 모집 공고에 원장 교사가 있어요. 원래 5월쯤에. 네네. 왜 개원은 내년 3월인데 원장을 벌써 뽑냐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교육 신념과 우리가 나가는 방침이 이러하니 우리가 맞는 원장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공공교나 이제 공동체 공동교육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나 활동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서 저희가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면 공고도 올리겠지만 그럼 우리랑 맞는 사람들이 연락을 오겠죠. 우리가 면접을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랑 잘 맞네? 그럼 같이 가봅시다 해서 약 1년 전부터 같이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네. 아, 교육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교실은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고 교재는 이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가까이를 이 사람과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안 친해질 수가 없죠. 당연히 트러블도 생기겠죠. 근데 최대한 조율을 맞춰가는 게 저희 조합의 목적. 그러면 CCTV도 설치를 하게 되나요? 네. 근데 원래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곳에는 CCTV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아마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CCTV가 필요하냐? 모든 것을 네, 의견을 하냐? 네, 여쭤봐요. 의견은 다 여쭤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아니 저희가 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얼핏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시작된 곳이 협동조합으로 물론 공동육아는 여러 개가 있어 왔는데 협동조합 유치원이 처음 시작됐잖아요. 화성당 쪽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그 좀 공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해주실 의향도 있으신지. 아, 예, 저희는 뭐 알릴 수 있는 거면 다. 네네. 영상으로 이건 남겨서 가령 좀 많이 알리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네요. 소위원회가 열린다든지 이런 작은 것들에 저희가 영상으로 좀 담아서 그걸 이제 조합원들을 분들한테 아예 그냥 홍보팀으로 그냥. 아이, 그거고요. 예, 그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사안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영상으로 좀 남겨놓는 것도 네. 의미가 있을 것 네. 같거든요. 사실 저희 회의나 이제 뭐 총회나 회의 같은 데 하면 오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거를 계속 기록에 남겨놓으시거든요. 아, 그런 것도 그러세요?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하셔도 돼요. 누구 아니 벌써 그런 분이 계시다고 윤미 말씀하세요? 기자님. 아니,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그 쪽에서 지금 하시는 방송국은 아니고요. 예, 다큐 방송국은 하시는 분이시죠?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요? 네. 그래요? 지자체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저희가 지금 찍고 있어요. 네. 나중에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저희도 아직 그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그냥 얘기만 해놓고 저희가 조만간 회의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지자체에서 이제 방송국과 협연해서 이를 촬영해가지고 다큐멘터리식으로 남겨보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저는 동의합니다. 네, 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뭐 유해시설도 아니고 좋은 아니 일인데 저희 나중에 광고를 해드려야 돼요. 이거는 그 그러니까요. 공적인 일을 사적인 그 개인들이 모여서 그걸 해주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비영리 단체고 네.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그거 좀 정리를 되신 거 있으시면 자료도 저희한테 예. 좀 넘겨주시고 네, 해서 메일로 드릴게요. 예, 저희가 좀 정리된 거 많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있고 기획도 있고 회계도 있고 네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저희 일단 이 영상이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고 네. 그럼 이것도 질문 좀 하지 그랬냐고 댓글 혹시 달리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화성당 영상에 계속 답을 좀 해주시고 아, 네.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해드릴게요. 뭐, 네. 다. 거기 말고도 댓글 다는데 많아요. 열심히 댓글 달아드릴게요. 바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바쁜 걸 즐기는 스타일이라서 그러세요. 아, 본업에 좀 지장이 있진 않으신가요? 걱정되는. 회사는 정말 성실히 하고 있어서요. 전혀 지장 없고요. 가정에도 지장이 없으시고. 네, 가정에는 전혀 지장 없고요. 아유, 네, 대단하십니다. 부럽습니다. 아유, 예, 1인 박수. 면역이세요, 진짜.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네네. 아내가 내조가 커서 그렇죠. 네, 아내가 되게 더 적극적이해요. 네. 아이가 2명이라고. 네, 연년생이라서 정신없어요. 그 진짜 집에서도 정신 없으실 텐데. 팔이
지금 나만 하진 않은 게 애들이 저랑 놀면 들어달라 놀아달라 난리거든요. 네, 힘들어요. 그래도 좋아요 저는 그때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퇴근하면 이제 계단 올라올 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언제냐면 문을 딱 열면 애들이 벌써 달려와요. 아빠다 그러면 다다다다 달려오거든요. 달려오다가 박치기 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하는데 그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둘이 안기면 서로 안기려고 하거든요. 안기면 회사에서 있었던 일, 뭐 비대위 할 때 비대위에 있었던 일, 공동요가 하면서 아니면 이런 댓글들에 내가 다 잊어버릴 수 있는 큰 일이 하나죠.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애들 때문에 애들이 제일 큰 힘이죠. 근데 그만큼 그런데요. 조금 지나면 이제 네, 아무튼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진짜 우리 화성시에서 대표 아빠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를 응원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궁금했던 점이 있는가 하면 또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더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 댓글을 달아주시면 바로바로 또 답변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성당이 우리 유치원 협동조합 이사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 또 궁금한 점 있거나 새로운 이슈 있으면 저희가 또 찾아뵙고 또 찾아와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화성당입니다. 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비 때문에 저희 교육청하고